검찰에서 어제 다 발표했잖아요. 소환 얘기 없다고.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하겠죠. 또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보도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롯데 홈쇼핑 방송 제품인 죄송합니다. 방송 재승인 로비와 관련해서 연루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경하게 아주 결백을 주장했는데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소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아주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전병헌 수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생각 가지고 있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면 다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수석, 사실 검찰 소환 계획에 대해서 계획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식 수사 방침도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밝힌 게 맞습니다. 근데 내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소환 계획이 없다. 이건 전병헌 수석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실제로 검찰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검찰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누구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자들한테 최근 털어놨습니다. 그러니 전병헌 수석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것 같고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 소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3자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 혐의를 적용했던 그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전 수석이요.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명예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 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전병헌 수석 측근들 그리고 롯데 홈쇼핑에 대한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추가로 국회의원 명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명단 제목이 사장님 감사 인사 명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국회의원들 한 5명 이름이 나왔다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네. 롯데 홈쇼핑의 전 사장인 강형구 전 사장입니다. 네. 이 사장이 그 사장님인데요. 네. 사장님이 감사하는 인사 임명록 해가지고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 5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2년간 한 5,640만 원 정도의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쪼개기 후원은 우리 다 알다시피 정치자금법상의 단체나 법인은 후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 한 명씩 조금씩 이렇게 후원했던 건데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금액이 좀 크진 않지만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 자체는 사실 입건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금액 자체가 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거는 아마 입건할지 안 할지는 판단에 좀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칫하면 롯데 홈쇼핑 게이트로 번져서 국회의원들에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병헌 수석이 지금 이런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 자체가 정권의 부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적폐청산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런 비리에 연루돼 있다. 이런 것 자체로도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놀라울 게 없다, 올 게 왔구나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때 컷오프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보좌진의 비리 의혹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런 의혹이 터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첨언을 조금만 하자면 네.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의 비서 내지 보좌진들이 이렇게 그 검찰 포털라인에 서게 된 게 요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구 노량진 수산시장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를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비서가 당시에 그 구속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는 역시나 지역구입니다. 동작구청장 그 좀 잘 봐달라는 그 후보로부터 돈을 받고 역시나 수석 보좌관이 그 구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좌관들이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2008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네. 그 보좌관들 뭘 보고 줬겠습니까? 당연히 의원을 보고 준 거죠. 그렇죠. 근데 보좌관들이 어떻게 그 검찰에서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병헌 의원은까지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꼬리가 잘 이번에도 잘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보좌관들이 어떻게 뭐 검찰에서 그거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수석 말대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로 끝날지 앞으로 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까지 전병헌 수석 의혹에 대해서 외면하는 가운데 이 청와대는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요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침묵 그 뒤에는요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생각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조국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청와대 반응을 좀 확인을 봐야 될 텐데, 청와대 관계자가 전병헌 수석의 수사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청와대 내에. 네, 전병헌 수석의 첫 보도가 나온 날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한 첫날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아침에 신문을 보고 기자들도 놀라서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이거 잔칫날에 검찰이 재뿌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소통수석실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된 거냐, 보도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그 민정수석실조차 몰랐다고 하는데 네. 조국 수석이 처음에 계속 얘기한 게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니까 네네. 검찰로부터 어떤 정보도 듣지 않았다는 게 지금 민정수석실의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폐 청산 수사 둘러싸고 막 시끄러워지니까 청와대와 검찰이 약간 이 사건을 탁 던져서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희석시키는 거 아니냐 분위기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그런 얘기는 혹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나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뭐 통상은 그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동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에서 현직 청와대 수석인데 네. 당연히 보고합니다. 민정수석실에. 네. 언론에 무슨 공개가 되기 전에 법무부에서 알아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지금까지 청와대 그 관행이었는데요. 네. 정말로 지금 이동훈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몰랐다. 짜고 친 게 아니고 정말로 몰랐다 그렇다면 네. 이거는 윤석열 검사장의 스타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 관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윤석열 검사장 얘기 나오니까 이 여권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작정하고 항명한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박지원 변호사가 볼 때는 어떠세요? 법조계 인사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변창훈 검사의 그 투신 부분이 네.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봤었고 네. 또 이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조사를 못 막았다는 건 결국은 검찰에서 청와대 내지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네. 그 항명을 보이는 게 아닌가. 검찰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배경에 네. 조국 수석에 대해서 비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이 타겟으로 조국 수석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서초동에서는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리나요? 정말 뜬 소문으로 그런 거는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문 있던데. 이제껏 민정수석은 다 검찰 출신이 많았습니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보니까 사실은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가 더 좋은 겁니다. 수사하고 관련 없고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창훈 검사의 어떤 그 사망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만약에 큰 성과를 낸다 그러면 이 조국 수석을 하면 좋다. 네. 그런 얘기는 있긴 한데 글쎄요 조국 수석이 지금 뭐 걸릴 만한 게 있을까 또 싶은 소세. 그 수사라는 게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니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전병헌 수석이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일단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은 2015년도부터 이미 불거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도 지금 만약에 전병헌 수석이 피의자로 소환된다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부 기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전 수석이 그만두게 되면 결국에는 그 책임이 2015년에도 이 일이 있었는데 이걸 체크하지 못했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병헌 수석에 이어서 조국 수석까지 그 타깃이 간다면 청와대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초쯤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7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7위로 꼽은 내용이네요. 확인해 보십시오.